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국내 주식이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배당주의 인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기업도 있고 아직 못 오른 기업도 존재하는 요즘인데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의 배당 기업은 어떤지 현황을 체크해 볼게요. 배당 성향을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요. 현저하게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45.1%인데 한국은 26.8%밖에 안 되죠. 그만큼 한국 기업들이 배당에 인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봐도 많이 낮은 수치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국내 배당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들이 등장했죠.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이랑 배당 성향 35% 되는 기업에게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배당 투자자에게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배당소득 과세 기준을 보면요. 배당금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15.4% 징수하고 끝이 납니다. 해외 직투는 배당소득세 15%로 마무리가 되죠. 그런데 2천만원이 넘어가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서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종합과세 세율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49.5%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많으면 배당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극히 드물겠죠. 한 예로 작년에 배당금을 3,465억 원을 받은 이재용 회장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재용 회장은 배당금의 절반인 1,700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했는데요. 이렇게 세율이 높다 보니까 웬만한 기업 총수는 배당금을 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자산으로 인정되는데 배당금을 받는 순간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배당 기업이 주주환원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를 바로잡고자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변경하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리과세가 진행이 되면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2천만원까지는 동일하고요. 2천만원 초과분부터 3억원까지 22%가 적용이 됩니다. 3억원 초과부터는 27.5%인데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숫자는 최대 22%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랑 동일해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배당 성향 35%인 기업만 이 조건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배당 성향 30% 초반인 기업들이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앞으로 최대 주주 지분이 높으면서 배당 성향 20에서 30% 되는 기업들은요, 배당금을 늘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주주를 포함해서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등장하겠습니다. 해당 조건에 걸려있는 기업 3곳을 보면요. 한국엔컴퍼니, 코오롱, 키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이 40%대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최근 3년간 평균 배당금을 보면 한국엔컴퍼니가 742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배당 성향을 함께 놓고 보면요. 세 기업 모두 배당 성향이 30%대 초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배당 성향을 5%만 올리면요.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됩니다. 추가로 유보소득에 부과했던 세금도 사라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배당 기업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가는 언제나 선반영되듯이 먼저 올라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오른 건 코오롱입니다. 316.5%나 상승했는데요. 이 정도로 오를 건가 싶지만 대단합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엔컴퍼니랑 키스코홀딩스가 덜 올랐죠. 코오롱처럼 추가 상승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기업을 보면 총 2,567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1,165개나 됩니다. 45.4%로 거의 절반의 기업이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대표 기업은 배당 성향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지죠?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배당 성향을 체크해보면요. 35% 넘는 기업은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2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배당 성향이 가장 적은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원래 성장 기업은 배당 성향이 낮은 게 맞죠? 애플도 14%이고 엔비디아는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장 기업은 수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추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되는 회사들인 거죠. 이번 분리과세 적용이 한국의 성장산업 발전에 피해가 없길 바라봅니다.
분리과세 법안이 발의되고 돈의 이동이 시작이 됐는데요. 5월 대비 6월에 고배당 ETF 유입 금액을 보면요. 8,2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개별 기업 투자도 많았지만 배당 ETF도 꽤 많은 돈이 몰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 3개월 동안 주식 ETF의 순유입을 체크해봤더니요. 인버스 상품을 제외하면 플러스 고배당주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금액이 3,786억 원이나 되는데요. 플러스 고배당주는요. 국내 배당 ETF로 순자산 1조 원을 돌파한 유일한 ETF가 됐습니다. 지금 플러스 고배당주에 투자를 해야 되나 비중을 더 늘려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 ETF는 배당책에서도 언급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플러스 고배당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TF의 투자 성격을 알려면 투자 종목을 봐야겠죠. 투자 비중이 높은 탑7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주가 대부분이고 기아, 현대, SK텔레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국내 고배당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총 투자 기업은 30개고 7개의 기업 비중이 34%나 되죠.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배당 내역을 살펴보면요. 배당금이 매년 증가한 건 아닌데요. 2013년부터 지금까지 배당금 삭감이 2차례 있었습니다. 크리티컬하게 큰 하락은 아니었고 길게 보면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을 점검해 보면요. 2013년도에 배당금을 100만원 받았다면 현재 314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3배 이상 배당금이 증가한 거죠. 연평균 성장률로 계산해 보면 10%로 꽤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현재 배당률인데요. 3.82%로 그동안 플러스 고배당주의 배당률에 비하면 2%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의 월봉 차트를 보면요. 최근 3개의 빨간 막대가 크게 올라간 걸 알 수가 있죠. 3개월 동안 크게 올라갔습니다. 14,000원 하던 주가가 현재 2만원을 넘어섰는데요.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급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플러스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롤러코스터의 전환점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한 가지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플러스 고배당주가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속해 있는 30개 기업이 모두 다 오른 건 아니겠죠. 단기 급등한 종목 때문에 배당률이 낮아졌지만 반대로 소외된 종목들은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요. 이럴 때 소외된 기업을 별도로 투자하면서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취할 수가 있고요. 새롭게 국내 배당주에 투자를 하려고 고민하셨던 분들은요. 플러스 고배당주랑 함께 소외된 배당주를 추가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락을 일부 방어하면서 배당 테마에 대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기업이 소외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가 투자하고 있는 30개 기업의 섹터를 구분해 보면요. 금융이 15개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요즘 금융주 인기가 많은데 플러스 고배당주도 고스란히 수혜를 받은 거죠. 그 다음으로 주력 산업은 산업재, 경기소비재, 통신 분야가 있습니다. 투자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서 대주주 지분이 높았던 한국엔컴퍼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통신 3사도 모두 들어가 있고요. 에너지, 소재,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도 한 개의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대략적으로 플러스 고배당주의 산업 포지션이랑 몇 개의 대표 기업들을 살펴봤는데요. 30개 기업들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소외됐는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체급을 나눠보면요. 왼쪽 시총이 높은 기업들은 KB금융, 현대차, 기아, 신한지주, 하남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원래 현대차 시총이 1위였는데 금융주가 크게 오르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시총이 낮은 5개의 기업을 보면요. 코리안리, 대신증권, 효성, LX인터내셔널, 세아 베스틸지주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기업도 있겠지만요. 시총이 모두 1조가 넘습니다. 그만큼 플러스 고배당주는 우량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누가 고평가됐는지 최근 6개월간의 수익률을 체크해보면요. 가장 크게 오른 기업은 대신증권으로 98.2% 상승이 나왔습니다. 6개월 만에 주가가 거의 2배나 오른 거죠. 대단합니다. 그 다음으로 삼성증권이 86.8%이고요. 대부분 금융주가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개월간 플러스 고배당주 ETF의 수익률은 47.1% 오른 걸 감안해보면요. 10개 기업 모두 다 아웃퍼폼했습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저조한 10개의 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플러스는 고사하고 마이너스를 기록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현대차랑 기아입니다.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5%를 기록하고 있죠.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도 1.8%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속상한 숫자죠. 최근 6개월간 코스피가 30%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보다 못 오른 기업은 7개나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가 투자하고 있는 30개 기업의 배당률을 체크해보면요. 배당률이 가장 높은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로 6.49%입니다. 그 다음은 SK텔레콤, 기아, LX, 현대차인데요. 대부분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외된 고배당 기업을 선정해보면요. 주가가 코스피보다 덜 오르면서 배당률이 5% 이상인 기업을 추려보면 5개가 살아남게 됩니다. 5개의 회사가 어디가 될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현대차, 기아, 제일기획, LS인터내셔널, SK텔레콤이 나왔습니다. 예상한 기업들인가요? 이 회사들이 문제가 있어서 소외된 거라면요. 앞으로 상승 가능한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체크해보면요. SK텔레콤, 제일기획, LS인터내셔널은 35%가 넘습니다. 분리과세 적용 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죠. 현대차랑 기아는 반대로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3년째 25%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배당금을 추가로 늘리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에 투자하신다면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5개의 기업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해당 이슈랑 기업의 실적 그리고 배당 내역을 보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눌러주셨죠? 바로 보겠습니다. 현대차를 먼저 보면요. 24년 초에 29만원을 찍고 많이 내려온 상태죠. 자동차 수요 감소랑 관세 이슈로 1년 반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전기차 경쟁이 격화되면서 가격과 기술 압박이 심한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보면요. 꾸준히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은 예상치지만요. 여전히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영업이익이 조금 하락할 걸로 보이고 있죠. 배당금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80%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그에 비해서 많이 못 오른 상황입니다.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대차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으면 배당을 많이 주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배당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 배당 삭감이 한 번 있었죠. 올해 배당금을 동결하거나 혹은 약간의 인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배당률을 계산해보면요. 5.59%입니다. 참고로 배당만을 목적으로 현대차에 접근을 하는 거라면요. 현대차보다는 우선주가 투자하기에 더 매력적입니다. 두 번째로 기아를 보면요. 현대차랑 비슷하면서도 상승 모멘텀이 더 좋은 걸 알 수 있는데요. 2030년 판매 목표 419만 대고 글로벌 점유율 4.5%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는 소형 저가 전기차의 경쟁력이 강한데요. 이를 증명하듯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해가고 있습니다. 실적을 반영하듯이 주가도 우상향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실적만큼 주가의 모멘텀이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역시 관세입니다. 관세 이슈가 해결이 되면요. 어떤 결과든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는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아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2021년에 격한 배당금 인상을 진행했습니다. 이때 영업이익도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현대차랑 마찬가지로 잘 벌면 그만큼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6.2%로 현대차보다 배당률이 0.6%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 SK텔레콤을 보면요. 안정적인 우량주답게 차트도 차분한 모습입니다. 실적을 함께 놓고 보면요. 역시나 매출과 영업이익 둘 다 안정적이죠. 원래 배당주 날아갈 때 SK텔레콤도 함께 상승했어야 되는데요. 해킹 사건으로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멈춰버렸습니다. 위약금 면제랑 역대급 보상안을 발표하면서 역성장은 기정사실이 되어버렸는데요. 현재 예상되는 매출과 영업이익보다 더 낮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꺾이니까 당분간 조심해야 될 상황이죠. 당연히 길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정도 투자하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배당 삭감 없이 증액 또는 동결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6.25%인데요. 악재가 있음에도 주가가 잘 버티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기업으로 제일기획을 볼게요. 2022년부터 얼마 전까지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죠. 모기업 의존도가 70%가 넘기 때문에요. 삼성 계열의 광고 분량이 둔화되면 실적에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최근 광고 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죠. 실적을 보면요. 매출과 영업이익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제일기획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2012년부터 3년 동안 배당금이 비어 있습니다. 배당 지급을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언젠가 다시 배당 지급을 멈출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꾸준히 배당금을 잘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배당률은 5.59%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LX 인터내셔널을 볼게요. 이 기업을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전 이름은 LG 상사였고 현재는 LX 그룹 계열사로서 글로벌 종합상사입니다. 물류를 기반으로 친환경 자원을 개발하고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가를 보면 파도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실적을 함께 놓고 보면요. 역시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수렴하는 모습이죠. 2020년도에 최고의 실적을 보여주면서 주가도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서 산업의 방향을 체크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 조금 더 낮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X 인터내셔널의 배당 내역을 보면요. 2020년 이전에는 배당금을 적게 줬었죠. 그런데 2021년부터 격하게 증가하더니 2022년에는 배당금을 3,000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실적이 좋을 때 배당도 많이 준 거죠. 올해는 2,000원을 지급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배당률은 6.13%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고배당주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 저평가 기업 5개를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 어떤 기업이 마음에 드셨나요? 저도 마음에 드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 기업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배당 ETF랑 함께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국내 배당 ETF에 대한 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른 배당 ETF와의 궁합은 어떤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한국 배당기업에 투자하는 테마 ETF는 총 19개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소개했던 ETF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에 상장된 ETF도 있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를 제외하면 18개죠. 이 중에서 플러스 고배당주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 ETF는 무엇일까요? 국내 바벨 전략으로 플러스 고배당주랑 함께 투자하면 좋은 배당 ETF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당 기업을 말씀드렸지만 기업 분석이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ETF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ETF 5개를 보시면서요. 내게 맞는 종목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입니다. 고배당주 다음으로 자산 규모가 가장 큰 ETF인데요. 투자 기업은 딱 10개입니다. 그럼 30개 플러스 10개니까 40개 기업에 투자하게 되는 건데요. 중복회사를 봤더니 9개가 있습니다. 즉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중복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복률을 계산해 봤더니요. 97.8%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가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을 품고 있다고 봐도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함께 투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은행주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는다면 굳이 함께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랑 동일하게 3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중복 기업을 보면 18개입니다. 절반 이상이 겹치는 기업인데요. 투자 비중에 맞게 중복률을 계산해 보면요. 67.9%가 중복되는 구조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기업은 삼성생명, LG, S1, 코웨이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덱스 고배당주입니다. 투자 기업 수는 20개이고 중복 기업을 보면 16개입니다. 4개 빼고 모두 겹친다는 이야기죠. 투자 비중에 맞게 중복률을 계산해 보면요. 중복 비중이 73.9%입니다. 꽤 높죠. 중복되지 않는 기업으로는 삼성카드, 코웨이, 한국타이어,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코덱스 배당 성장 ETF를 볼게요. 투자 기업을 보면 50개로 다른 ETF보다 좀 많은 편이죠. 중복 기업도 11개로 앞에서 보여드린 배당 ETF보다는 중복이 낮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중복률도 당연히 적게 계산이 되겠죠. 41.2%로 절반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함께 투자를 고려해봐도 되는 수준인 거죠. 중복되지 않는 기업을 보면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회사들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라이즈 중소형 고배당 ETF가 있습니다. 투자 기업수가 74개로 가장 많은데요. 중복 기업을 봤더니 4번이랑 동일하게 11개 기업입니다. 투자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중복률이 떨어지게 될 텐데요. 바로 계산을 해보면요. 중복률은 26.6%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중복률이 가장 적죠. 중복되지 않는 기업을 보게 되면 풍산, 한전, SK가스, OCI 등이 있습니다. 중소형주가 많이 담겨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높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랑 함께 투자하면 좋을 ETF 5개를 비교해 봤는데요. 은행이나 우량한 배당주가 포함된 ETF 같은 경우는 중복률이 높았죠. 반대로 배당 성장 혹은 중소형 배당주가 포함된 ETF는 중복률이 낮았습니다. 플러스 고배당주랑 다른 ETF 함께 투자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페의 ISA 계좌는 현재 배당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지난 2월에 절세 계좌에서 배당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발표가 나왔을 때 콘텐츠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업데이트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벌써 5개월이나 흘렀는데요. 그 당시 변경한 포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배당 ETF를 제거하고 국내 배당과 해외 성장으로 양분화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IS의 투자 전략으로 국내 배당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국내 배당주에 좋은 바람이 불어와서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포트는 5대5가 아니라 국내 배당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해외 성장을 줄일 생각입니다. 7대3까지 맞추려고 하는데요. 전체 계좌로 보면 미국 직토에서 성장주의 비중이 커진 만큼 IS에서는 비중을 줄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나의 전체 투자 자산을 보고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내 배당 투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혹 SCHED는 이제 투자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SCHED가 가장 좋은 장기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몰빵 투자하지 않을 뿐이고 적립식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20년 뒤에 폭포처럼 쏟아질 배당금을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 마르지 않는 배당이란 셈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